프롤로그. 서울, 흐린 겨울 아침. 차가운 안개가 골목을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모두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골목 끝에 작은 인형가게만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세월에 눌린 간판, 바람에 덜컹거리는 문, 유리 너머 빛바랜 봉제 인형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민수는 조용히 실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겨울 햇빛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낡은 앞치마의 먼지까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늘을 들 때마다 손끝은 오래된 상처처럼 묵직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에는 말하지 못한 세월과 미처 다 끝내지 못한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문이 갑자기 덜컹거리며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껴안고 들어온 사람은 도현이었습니다. 검은 롱코트를 여민 채 안을 둘러보던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겉으로 숨기려 했던 불안과 분노, 그리고 애써 지워낸 과거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은 순간 허공에 정지된 공기처럼 가게 안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습니다. 오래됐네요. 여전히 이렇게 살아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젊었던 시절의 면모가 남아있는 눈매를 가만히 따라가며 잊은 줄만 알았던 상처가 다시 저릿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민수의 목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끝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 이름 함부로 꺼내지 마세요. 그 짧은 대사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오래 묻혀있던 비밀이 꿈틀거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감정은 그대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중 가장 밝았던 목소리, 할인의 음성이 인형가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내가 본 데 맞는데. 잠시 후 가게 문을 잡아당기는 작은 손, 그리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체온. 민수와 도연은 동시에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인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던 순간 그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이는 민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작게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정적이 골목만큼 길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 사람의 얽힌 운명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늦겨울 오후 인형가게. 낮은 햇빛이 골목 끝을 노랗게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찬 기운을 데리고 다니며 낡은 간판을 흔들고 있었고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듯 낮게 떨렸습니다. 민수는 그 시간에도 가만히 바늘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늘 그래왔듯 차분했지만 미세한 무게감이 손등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수선하던 인형은 오래된 토끼 인형이었고 귀 한쪽이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귀를 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째 얘도 내 마음 같네. 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문 아래로 비치더니 손잡이가 부끄러운 듯 덜컹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볼은 겨울바람에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눈은 호기심과 경계를 함께 품고 있었어요. 저 여기 인형 고치는 가게 맞아요? 민수는 미소처럼 보일 듯 말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들어오세요. 혹시 고칠 인형 있어요? 할인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인형을 꺼냈습니다. 핑크빛 원피스를 입은 천 인형이었는데 팔이 한쪽 실밥만 남기고 떨어질 듯 흔들렸어요. 할인은 그 인형을 껴안고 있다가 민수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건 버리래요. 근데 전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는 순간적으로 아이의 말에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버리는 건 쉬워도 지키는 건 힘들죠. 내 인형 지키고 싶은 거구나.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민수는 아이에게 의자를 내주며 말했다. 여기 앉아봐요. 고쳐줄게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하리는 의자에 올라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기 냄새가 좋아요. 우리 할머니 집 같아요. 민수는 그 말에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집 그 단어가 가슴 깊은 곳에서 어딘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형의 실밥을 다시 잡았습니다. 햇빛이 가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아이의 머리카락에 작은 금빛결을 만들었고 민수의 굽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순간 하리는 갑자기 민수의 옆모습을 응시하더니 다른 말처럼 툭 내뱉었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왜 우리 아빠랑 닮았죠? 민수의 바늘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떨리는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의 눈은 진지했고 어린아이답지 않게 뭔가 확신에 가까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닮았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작고 낮게 깔렸습니다. 네. 할인은 인형을 꼭 껴안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빠도 이렇게 슬픈 눈으로 저를 봐요. 그 말은 민수의 가슴 한복판에 오래된 상처처럼 깊숙이 박혔습니다. 아무 대답도 나오지 않았고 바람이 불어 창문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순간이 두 사람에게서 아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장면이 앞으로 어떤 파란을 불러올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은 인형가게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해가 빠르게 기울고 골목은 서늘한 그림자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친 가게들은 하나둘 철문을 내리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사람들은 어깨를 웅크린 채 바람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형가게만은 따뜻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저녁 어둠 속에서 홀로 남은 등불처럼 작고 단단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인형을 고친 후 환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인형가게 앞에 서성이는 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그 인형가게 아저씨 말이야. 응, 그 사람 예전에 재벌가랑 무슨 일 있었다던데. 민수는 안쪽에서 불을 끄려다가 그 말에 동작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소리는 아주 작은 것 같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들었어. 큰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얘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누명 같은 거였대. 민수는 천천히 등을 돌리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여전히 말하지 못한 진실이 그를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봤어? 재벌가 손녀가 여기 왔다더라. 어머, 진짜?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고 혹은 놀람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 억눌러 온 두려움, 미안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애가 그러는데 그 인형가게 아저씨가 자기 아빠랑 닮았대. 어머나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람. 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흩어지며 멀어졌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그의 가슴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불을 끄려 하던 순간 문이 다시 덜컹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동네 서점 주인 정철이었습니다. 형, 오늘 얼굴이 왜 그래요? 정철이 묻자 민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요. 정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민수를 지켜봐 온 사람으로 민수가 흔들릴 때와 버틸 때의 표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아무래도 이 동네에 다시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민수는 돌아보지 않은 채 잠시 침묵을 삼켰습니다. 정철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그 일이 다시 들춰지는 느낌이에요. 민수는 그 말에 허리를 굽히듯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말하지 못한 이름들, 말하지 못한 짐들이 갑자기 골목바람처럼 다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철은 조용히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 힘들면 말해요. 나 혼자라도 듣고 있을 테니까. 민수는 잠시 눈을 감고 답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잘못된 걸 듣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정철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오래된 회한이 비쳐 있었습니다. 가게 불이 마지막으로 꺼지자 밤은 더욱 깊고 진하게 골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민수의 오랜 비밀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대저택은 저녁이 깊어갈수록 더욱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고요한 조경 사이로 불빛 하나하나가 차갑게 반짝였고 대형 창문 너머로 흐르는 그림자들은 어딘가 무겁고 단단한 분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중앙 거실에서 윤정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은색 머리칼이 세련된 단발로 정리되어 있었고 눈빛은 단단하고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 앞에는 고급 찻잔이 놓여 있었지만 손끝은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순간 거실의 공기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고 코트 끝은 아직도 겨울의 바람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냐? 윤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감시와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코트를 벗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들를 데가 있어서. 윤정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살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 회사 일 때문이냐? 도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회사의 문제는 늘 있었지만 오늘은 더 이상 회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짧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윤정은 그 말투에서 뭔가 감춰진 냄새를 느꼈습니다. 아들에 관한 일이라면 그녀는 누구보다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복도에서 뛰어오다 멈춰 섰습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윤정에게는 그 밝음조차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도연이 자세를 낮추어 할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할인은 자신이 다녀온 곳을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고 순수한 아이답게 말했습니다. 인형 가게. 아빠가 버리라 한 인형 고쳤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부터 윤정의 눈빛까지 한 번에 굳어졌습니다. 윤정의 손가락이 찻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리는 것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인형 가게.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예리했습니다. 어디 있는 가게냐? 할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쯤 가면 있어요. 할아버지들만 가는 오래된 가게. 윤정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매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가게 혹시 주인이 나이 든 남자냐? 도연이 그 말에 순간적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보이지 않는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대답했습니다. 응,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근데 아빠랑 좀 닮았어. 순간 윤정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얼굴에 미세한 근육이 떨렸고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도연도 숨이 걸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은 아주 천천히 할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 이름은 뭐라 했느냐? 할인은 고개를 젓고 말했습니다. 몰라요. 근데 눈이 슬픈 아저씨였어요. 윤정의 표정이 굳어지며 속에 숨겨두었던 공포가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도연아, 윤정이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가게 다신 가지 못하게 해라. 도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명확했고 너무 오래된 명령이었고 너무 깊은 상처를 다시 끌어올리는 한 문장이었어. 그러나 하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고 웃었습니다. 불빛이 저택의 고급스러운 벽면에 반사되며 세 사람을 둘러싸고 조용한 긴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의 눈빛은 어느새 어둠을 향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열고 싶지 않았던 문이 조용히 다시 열리고 있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도시는 아직 차가운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유리벽은 회색빛 하늘을 반사하며 차갑게 빛났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지만 각자의 걱정으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재벌그룹 본사 건물은 아침 햇빛 아래에서도 늘 그렇듯거니와 무게를 품고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의 최상층, 도연의 집무실은 오늘따라 더 넓고 더 공허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전날 했던 말이 머릿속에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빠랑 닮았어. 그 말은 마치 오래된 금속이 긁히는 소리처럼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전무님, 오늘 오전 회의는 30분 후에 시작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비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무님 혹시 어디 불편하신가요?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잤어.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그를 지켜본 사람이라 도연이 잠을 못 잤다고 말할 때는 대개 큰 문제가 있을 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 그럴 리가 없지. 아니 혹시 머릿속에 쓸데없는 추측이 계속 떠올라 그는 핏대가 살짝 오른 얼굴로 창문을 두드리듯 손가락을 굳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윤정.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고 단단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와라. 얘기할 것이 있다. 도연의 눈매가 흔들렸습니다. 그 인형 가게 때문입니까? 윤정은 아주 짧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문제다. 도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하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은 없다. 윤정의 목소리는 칼처럼 단단했습니다. 특히 그 사람과는. 도연은 눈을 감으며 턱선을 굳혔습니다. 윤정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도연은 셔츠 칼라를 잡아당기며 숨 막히는 불안을 겨우 눌렀습니다. 그는 결국 책상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찾아내 떨리는 손으로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그의 눈빛은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잠시 후 들려온 목소리는 낯익고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도연 씨. 그 목소리의 주인은 30년 전 민수 사건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 퇴직한 전직 비서실장 박노인이었습니다. 도연은 낮게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일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박노인 쪽에서 침묵이 이어졌고 고요한 숨소리 위로 긴장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 때문인가?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듯 대답했습니다. 네, 제 딸 할인 때문에요. 박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지금부터라도 행동을 잘해야 하네. 그 아이가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들 테니까.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밖에서 보이는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오래된 균열이 다시금 활짝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재벌가 전체를 뒤흔들 태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막연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사는 오래된 단층 집은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작은 액자 속 흑백 사진들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고요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등받이가 낮은 의자에 앉아 문득 떨어진 먼지를 털어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흐린 겨울 하늘을 향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30년 전의 어느 봄날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자 도연이 낮은 고개를 들며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찾아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를 천천히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군. 들어오게.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종이 서류가 꽂힌 철제가 몇 개 놓여 있었고 그중 일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먼지 속을 비집고 들어온 햇빛이 두 사람의 손등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인형 가게에 그 사람이 아직도 있던가.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예, 어제 직접 봤습니다. 박노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살아있었군. 그 사람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모양이네. 도연은 이를 꽉 물며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다시 그 일을 들추고 싶지 않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들추고 싶지 않아도 이미 일이 시작되었네. 도연은 불안한 숨을 골랐습니다. 할인 때문입니까? 박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오래된 죄책감 같은 깊은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밝네. 박노인은 잔잔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지. 도연의 손이 희게 변했습니다. 그 일은 그날로 끝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걸 정리하셨고요. 박노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리라. 윤정 여사에게 정리란 말 그대로 지워버린다는 뜻이지. 도연은 고개를 들었고 표정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정말로 민수 씨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까? 박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더 탁해진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말했다. 아니네. 도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박노인은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었네. 잘못이 있었다면 자네 어머니와 그 주변 사람들이었지. 도연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그럼 그날의 모든 건 박노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잘랐습니다. 함정이었다네. 방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 정적은 도연의 귓속 깊숙이 울려 그의 마음 한복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박노인은 테이블 위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종이는 시간에 눌린 흔적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날 내가 보관해 둔 자료네. 당시 사건의 진실이 담긴 원본 기록이지.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그 서류철을 도연에게 내밀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이걸 보면 자네는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네. 하지만 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 도연은 손을 떨며 서류철을 받았습니다. 그 무게는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의 인생 전부를 흔들어 버릴 무게였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민수 씨가 제 아버지입니까? 박노인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진실이란 건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은 답변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삶에 드리워진 오래된 그림자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은 이미 깊은 밤의 색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가게 앞 가로등은 희미한 빛을 흘리고 있었고 그 아래의 인형가게 문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 민수는 낮에 고치다만 작은 인형을 다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더 이상 침착하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잡은 손은 자꾸만 떨리고 실은 자꾸 엉켰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30년 동안 잠들었던 진실이 다시 밖으로 나오려 한다는 것을. 문이 조용히 두드려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정철 6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민수 형, 아직 문 안 닫았네. 민수는 억지로 표정을 다듬으며 말했다. 오늘따라 손이 말을 안 들어. 좀 늦게 끝나네. 정철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소문이 다시 도는 것 같아. 그걸 형도 아는 눈치고. 민수의 손이 바늘을 놓았습니다. 금속이 인형 옆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방금 깨진 그의 평온처럼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정철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 쪽에서 얘기 들었어. 재벌가에서 누가 나갔다고 하더라. 아마 그 집 아들이겠지. 민수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숨은 느리고 무겁게 나왔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다고. 정철은 민수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굳어진 손, 오래 참고 견뎌온 자국들, 그리고 말하지 못한 상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형, 정철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시 만나게 되면 뭐라 할 생각인가?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 말이 없어. 그 아이가 괜히 상처받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지. 정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할인인가? 그 재벌가 손녀 맞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멈춘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철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할인이라는 아이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때 문 손잡이가 아주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둘은 동시에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틈에 작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이내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도연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정돈되지 않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노, 불안, 두려움, 그리고 멈추지 않는 혼란.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철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 밤중에 웬일이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며 낮게 말했다. 민수 씨. 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남자의 그림자가 가게 암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흔들리는 듯 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저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 지우고 싶었던 그 한 장면, 인생이 산산조각 나던 그 순간, 도연의 입술이 차갑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정철은 재빠르게 둘 사이를 살폈습니다. 숨소리가 묵직할 정도로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민수의 목이 마르게 잠겼습니다. 그 아이에게 제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았을 뿐 진실은 이미 그의 손끝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마지막 마른 가게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입니까? 민수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철은 숨을 멈췄습니다. 골목 바람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열리고 말았습니다. 가게 안은 미처 정리되지 못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늘, 실, 작은 인형들, 어수선하게 흩어진 빗속에서 새 남자의 그림자가 얽혀 떨렸습니다. 정철은 말을 잃은 채 서 있었고 도연은 마치 심장을 움켜쥔 듯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든 시선 앞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는 사람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말했다. 대답하십시오. 당신이 제 아버지입니까?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봉인되었던 상처를 억지로 뜯어내는 고통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끝내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도연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건 자네 어머니께 들었어야 할 말이다. 민수의 목소리는 깊었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턱이 굳었습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순간이 마침내 도연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아프게 그리고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철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도연 씨, 지금 이 자리에서 형에게 모든 걸 묻는 건. 그러나 도연은 고개를 돌려 정철을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평생 도망쳐온 문제입니다. 정철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민수를 향한 안타까움과 도연을 향한 이해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도연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30년의 그림자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민수는 더는 피하지 않는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나는 그날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쫓겨났다. 누명을 썼고 억울했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숨이 미세하게 들떴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벌어질 때 너의 어머니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정철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목소리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그럼 진실이란 게 뭡니까? 제가 정말로.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진실을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정적이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도연은 한순간 표정을 잃었습니다.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빠져나간 듯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너에게 온 세상이 돌아서던 그날 내가 내 아이였다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다. 그 말은 잔인한 진실과 따뜻한 기억이 섞여 도연의 가슴을 무너뜨릴 만큼 깊이 박혔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충격과 안도, 분노와 슬픔 중원의 감정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정철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말을 하고도 버텨온 사람이니 형도 참 인간이지. 그러는 사이 도연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흔들리는 손끝은 30년 동안 풀지 못한 매듭을 만지는 사람의 손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감춘 건 또 무엇입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공기가 자신만을 향해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그 아이 할인이에게 많으니 어른들의 잘못이 이어지지 않게 해라. 도연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가게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신 뒤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하지만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작은 인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실밥 하나가 바닥 위에서 천천히 풀려갔습니다. 저택의 거실은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이 고급 패널을 따라 흔들렸고 무거운 공기가 방 한 곳곳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한 손에 찻잔을 잡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는 식어가고 있었고 윤정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감추려고 손가락을 여러 번 맞잡았지만 도무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할인이 내뱉은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빠랑 닮았어. 그 문장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정이 가장 두려워했던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도연의 아내 서희 30대 후반가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서희는 윤정의 표정을 보고 그 분위기를 단번에 감지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윤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사소하게 흔들렸습니다. 서희는 주저하다가 윤정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윤정은 서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의심도 있었고 불신도 있었고 약간의 피로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정은 표정을 단단히 굳히고 대답했습니다. 할인이가 오늘 이상한 말을 했다. 서희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윤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형 가게에 거기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고 했다. 서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혹시 해를 입은 겁니까? 윤정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아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그 남자를 보고 도연이랑 닮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안과 묘한 호기심. 그런 우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 얼굴은 원래 닮을 때가 있으니까. 윤정은 그 말을 잘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서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윤정의 단호함 속에는 감추고 싶은 진실이 분명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허리를 세우며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기억한다. 서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불안이 더 짙어졌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가 뭔가 알고 있습니까? 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침묵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서희는 차갑게 식는 공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갔다. 서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누가요? 윤정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도연이다. 서희는 입술이 굳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 인형 가게에. 윤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떨구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분노와 공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닮았다고 말했을 때 도연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나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 서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도연이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드물었다. 그런 사람이 흔들렸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깊고 복잡한 무엇일 것이다. 윤정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30년 전의 일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 가족은 끝이다. 서희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정의 말 속에서 그녀가 단순히 불안한 노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 또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남자가 대체 무엇입니까?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얼굴에 단단한 공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아, 너 어디 갔다 왔니?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방금까지 인형 가게에서 들었던 진실의 파편들이 아직도 껴있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들 얼굴에 새겨진 저 표정. 저건 30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 밤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저택의 거실은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이 고급 패널을 따라 흔들렸고 무거운 공기가 방 안 곳곳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한 손에 찻잔을 잡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는 식어가고 있었고 윤정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감추려고 손가락을 여러 번 맞잡았지만 도무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 동안 할인이 내뱉은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아빠랑 닮았어. 그 문장은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정이 가장 두려워했던 방향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도연의 아내 서희 30대 후반가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서희는 윤정의 표정을 보고 그 분위기를 단번에 감지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윤정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조차 사소하게 흔들렸습니다. 서희는 주저하다가 윤정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윤정은 서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의심도 있었고 불신도 있었고 약간의 피로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정은 표정을 단단히 굳히고 대답했습니다. 할인이가 오늘 이상한 말을 했다. 서희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윤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형가게에 거기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났다고 했다. 서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혹시 해를 입은 겁니까? 윤정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아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그 남자를 보고 도연이랑 닮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안과 묘한 호기심, 그런 우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 얼굴은 원래 닮을 때가 있으니까. 윤정은 그 말을 잘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서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윤정의 단호함 속에는 감추고 싶은 진실이 분명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허리를 세우며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기억한다.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기억한다. 서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불안이 더 짙어졌습니다. 어머님, 도연 씨가 뭔가 알고 있습니까? 윤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침묵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서희는 차갑게 식는 공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갔다. 서희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누가요? 윤정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도연이다. 서희는 입술이 굳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 인형 가게에. 윤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떨구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분노와 공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닮았다고 말했을 때 도연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나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다. 서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도연이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드물었다. 그런 사람이 흔들렸다면 그 이유는 분명히 깊고 복잡한 무엇일 것이다. 윤정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30년 전의 일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 가족은 끝이다. 서희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정의 말 속에서 그녀가 단순히 불안한 노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이 또렷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남자가 대체 무엇입니까?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얼굴에 단단한 공포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아, 너 어디 갔다 왔니?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방금까지 인형가게에서 들었던 진실의 파편들이 아직도 껴있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아들 얼굴에 새겨진 저 표정. 저건 30년 전 모든 것을 앗아간 그날 밤의 표정과 똑같았습니다. 도연은 현관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신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거실에 앉아있던 두 여자를 긴장시킬 만큼 묵직했습니다. 윤정은 등받이에 기대려다 말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도연의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아, 대답해라. 어디에 다녀왔느냐?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그의 검은 코트에는 밤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표정은 이미 한계까지 치달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형 가게에 다녀왔습니다. 윤정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잠시 들렸다가 떨어졌습니다. 식은 찻잔이 그녀 옆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서희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아, 왜 거길 다시 간 것이냐? 도연은 윤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실망, 상처와 충격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요. 윤정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며, 가족을 위해서라며, 지켜야 한다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실은 저만 빼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아, 진실이라는 것은 그 남자 말입니다. 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민수 씨 말입니다.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희의 숨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정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표정은 그 사실이 끝이 아니라는 듯 더 깊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가 감춘 건 그게 전부가 아니지요.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리며 찻잔을 놓쳤고 차가운 찻잔이 소파 옆 카펫 위로 굴렀습니다. 서희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며 가까스로 말했다. 어머님, 무슨 이야기를 감추신 겁니까? 윤정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뱉는 소리가 그대로 손끝에 전해질 만큼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도연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전의 사건, 그리고 그날의 진실, 아버지 제 친부에 관한 이야기까지. 서희가 입을 막았습니다. 윤정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들은 말, 박노인에게서 전해 들은 사실, 그 모든 파편이 이제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게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윤정은 눈을 크게 뜬 채 말없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감춰온 진실이 무너질 때의 공포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순간의 패배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윤정의 입이 열렸습니다. 도연아,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나는 선택을 해야 했다. 도연의 눈매가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윤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설마 민수 씨가. 윤정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말이 끝나려는 순간 저택의 거대한 문이 밖에서 쾅 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 묵힌 진실이 스스로 문을 열려고 들이받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윤정과 서희, 도연 모두 잠시 멈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긴장과 공포가 저택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택의 응접실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햇빛이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밝음조차 윤정이 앉아있는 공간만큼은 데우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꼿꼿이 앉아 있었고 앞에 놓인 찻잔에는 손끝도 닿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밤새 방어의 전략을 세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이제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바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단단하게 엉켜 머물렀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지 묻지 않겠다.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겠다. 도연은 긴 숨을 내쉬고 윤정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30년 전 일이 왜 제 삶에서 지워져야 했는지. 윤정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이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윤정의 등골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서희가 조심스럽게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예 말을 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긴장 속에서 숨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못해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그 남자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도연은 굳어버린 얼굴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도연은 목소리가 잘리지 않을 만큼만 힘을 내어 물었습니다. 왜 쫓아내셨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왜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까? 윤정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닥을 바라보며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섬세한 주름마다 오랜 죄책감의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잔인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너를 이 집안을 반드시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도연은 숨이 막히는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제가 뭘 지키기 위해 그분을 희생시켜야 했습니까? 윤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는 마침내 눈을 들었고 아들이 평생 보지 못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윤정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내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정적이 폭발처럼 퍼졌습니다. 도연은 손을 꽉 쥐었고 서희는 숨을 몰아쉬며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윤정은 손등 위로 떨어지는 미세한 떨림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너희 친아버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 남자는 알고 있었다.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무슨 말입니까? 윤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뜬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상처를 드러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덮기 위해 그 남자가 희생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직접 만들었다. 방 안이 멈췄습니다.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이 사라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이 집안이 가진 모든 비극의 시작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서희는 그 말을 듣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연은 더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마지막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우리 집안은 끝난다.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멈춰라. 지금 당장. 그러나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윤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심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항균제 냄새와 낮은 조명 아래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냉정한 공기 속에서 사람들의 발걸음은 불안과 무기력 사이를 떠돌았고 도연은 그 복도 끝 상담실 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머릿속에는 민수의 말만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 문장은 지금 이 복도보다 더 차갑게 그의 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유전자 검사 전문의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도연님 준비되셨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이 굳어 있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이미 분석이 끝난 보고서가 떠 있었고 전문의는 자리에 앉으며 센터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도연님과 따님 그리고 등록된 법적 조부모 간의 유전적 일치율을 비교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화면 아래쪽으로 떨어졌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등줄기로 한번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전문의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말했다. 먼저 따님과 도연님 사이의 일치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친자 일치율은 아주 명확합니다. 도연님의 친자가 맞습니다. 그제야 도연의 목에서 낮은 숨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건 안도의 숨이 아니라 더 큰 공포로 넘어가기 직전의 허탈한 숨이었습니다. 전문의는 이어 말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연의 손이 굳었습니다. 전문의는 떨림 없는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의 조부모와의 유전적 일치율이 법적 조부모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문의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따님의 외가 쪽 정보는 정상적으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도연님의 부모로 등록된 두 분과는 유전적 일치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도연은 한순간 귀에서 소리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문의는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레 말했다. 즉, 도연님은 현재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혈연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은 30년간의 침묵과 조작 위에 세워진 도연의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도연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한 줄기 땀이 턱 끝에 떨어졌습니다. 전문의는 조용히 말했다. 이 결과는 혹시 도연님이 과거 입양 절차를 거쳤거나 가족 내부 사정으로 기재가 수정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라고 30년 동안 부른 사람이 말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문의는 단호했고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법적 아버지와 도연님의 DNA는 아무런 일치가 없습니다. 도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두덩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전문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의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얼굴, 그 떨리던 손끝, 윤정의 흔들리던 눈빛, 퍼즐은 이미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타인의 욕망에 의해 바뀌어 왔는지 명백히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문의는 손을 얹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의 목은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도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이제 곧 재벌가를 집어삼킬 폭풍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이미 전쟁이 끝난 뒤처럼 어수선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은 낮게 흔들렸고 긴장과 분노가 뒤섞인 공기가 방 안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서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도연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긴장과 분열이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서인은 벽에 손을 짚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 남자에게 갔었구나. 도연은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예, 갔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순간적이었지만 깊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비밀이 손에 쥔 모래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함을 감지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윤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얼굴엔 깊은 불신과 상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외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3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윤정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도연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기쁨도 평온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로와 배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지킨 거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그분의 인생은 그렇게 망가져야 했습니까? 윤정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집안과 엮일 사람이 아니었다. 도연은 말이 막히듯 숨을 멈췄습니다. 엮일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걸 버렸습니까? 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차분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윤정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때 너의 아버지와 나는 회사를 지켜야 했다. 우리 가문이 흔들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인형가게에 서 있던 민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진 것을 어머니는 단지 회사를 지키는 결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에게 자신이 제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정의 표정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서인은 손을 입에 가져가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낮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 말보다 더 아픈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윤정은 차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틀림없는 말투로 말했다. 그분이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그대로 짊어지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윤정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을 버렸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아니죠. 어머니의 욕심과 체면을 위해 버린 겁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아, 나는 너를 지키려 했다? 도연이 말을 잘랐습니다. 저를 지켰습니까? 아니면 어머니 자신을 지킨 겁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윤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윤정은 한순간 주저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의 여주인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다시 눈을 들었고 그 눈빛은 여전히 강하고 집요했습니다. 나는 그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다. 도연은 한번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토끼 인형을 껴안은 할인이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윤정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할인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아빠 할머니 왜 울고 있어? 윤정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결국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윤정의 뺨을 천천히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민수에게서 수선받은 인형을 꼭 쥔 채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 인형은 버리면 안 된다고. 윤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말은 30년 전 그녀가 버린 모든 것에 대한 직접적인 울림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찬비가 가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고급 대리석 바닥에 비친 조명은 잔잔히 흔들렸고 저택 전체는 깊은 새벽의 무게에 눌린 듯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응접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전날 박노인에게 받은 서류철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30년 전 사건의 전말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의 서명, 날짜, 거짓 진술 강요, 부당 해임, 기술 탈취, 협박, 그리고 민수의 이름. 도연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서류는 그가 평생 믿어온 가족의 기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정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모진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만 보거라. 그건 너한테 필요 없는 정보다. 도연은 서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제 삶이 이 종이 몇 장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결정 때문에. 윤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려고 한 일이다. 윤정은 떨리는 입술을 천천히 다물었다. 그 남자는 너희 아버지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도연은 비웃음처럼 숨을 뱉었습니다. 아버지를요? 아버지는 이미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윤정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말실수였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도연은 그 순간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된 비밀이 지금 막 문을 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읽고 나니 한 가지 의심이 생겼습니다. 윤정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문서의 상단에는 기술 유출 관련 내부조사 보고글이 고윤정의 친필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건아버지가 아니라 이 집안의 체면 아닙니까? 윤정의 숨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아, 그게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도연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지킨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그림자를 지킨 겁니다. 윤정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다. 잠시 후 윤정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이 집안의 후계자다. 그런 진실을 알고 살기엔 너의 인생이 너무 크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옥죄던 족쇄였다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는 다시 눈을 떴다. 저는 후계자가 되기 전에 한 인간입니다. 윤정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다.
도연은 서류철을 다듬며 말했다. 내가 이 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집안의 끝에서라도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까요?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그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택의 응접실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벽면에 걸린 무거운 그림들, 거대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조차 지금 이 방을 채우는 긴장감을 조금도 누기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단단히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그녀가 숨기고 싶은 과거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이 겹겹이 얽혀 있었고 눈에는 방금 인형 가게에서 들었던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연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알고 싶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다는 거냐? 30년 전의 일입니다. 아버지와 그 남자 민수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윤정의 눈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아주 짧았지만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죠? 제가 왜 그 남자에게 끌렸는지, 왜 닮았다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흔들렸는지, 왜 제가... 윤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해라. 거실이 울릴 정도로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금세 윤정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듯한 표정이 잠시 흘렀습니다. 도연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말했다. 제가 그분 아들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윤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어렵게 눈을 뜬 후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도연은 눈을 감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백인지 부정인지 모를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윤정의 다음 말은 그 흔들림을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 또한 진실을 알고 죽지 못했다.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윤정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떨렸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그 남자가 뒤집어 쓴 누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서서히 빠졌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윤정의 목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깨어지는 듯 낮게 떨어졌습니다.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무엇을요? 윤정은 도연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변명도 핑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너다.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게 넘기기 위해 그 진실을 묻었다. 도연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느린 숨을 내쉬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내 아버지는 약했고 나는 강해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남자를 내쫓았다. 방 안의 모든 공기가 그 말 뒤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의 배신과 충격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왜요? 윤정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고집과 오만으로 굳어있던 얼굴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너를 지키려 했다. 너 하나만이라도 그 모든 진실에서 멀리 두고 싶었다. 도연은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건나도 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 할인에게까지 그 죄가 흘러가도록 두진 않겠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분노만도 슬픔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한 사람의 얼굴에 내려앉은 그림자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게 말했다. 어머니 진실은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윤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이미 깊은 밤의 차가운 결을 품고 골목을 헤집고 있었다. 가게의 낡은 간판은 금속 떨림을 내며 흔들렸고 그 진동이 오래된 기억을 불러내는 듯 공간 전체가 전율하고 있었다. 민수는 가게 안에서 천천히 서 있었다. 손끝은 밤새도록 인형을 붙잡았던 사람의 흔들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이미 마음의 어디에도 닻을 내리지 못한 사람처럼 고요했다. 폭풍 한가운데 가장 조용한 지점에 선 사람의 모습이었다. 문이 열렸다. 도연이 들어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뒤로 윤정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정철이 이미 가게 한쪽에 서 있었다. 그는 윤정의 등장에 얼굴이 굳었고 이제 올 사람이 왔다. 는 듯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윤정은 민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단단했지만 그 단단함 아래 아주 미세한 균열이 있었다. 평생 감추어온 진실이 표면까지 떠오르기 시작할 때의 미묘한 떨림. 도연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숨기지 마십시오. 윤정의 시선이 도연에게 그리고 다시 민수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내뱉은 첫 문장은 짧았다. 왜 여기 있습니까? 민수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30년 전 나를 버린 건 당신이었습니다. 윤정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그 한 문장만으로도 오래 붙잡아온 균형이 무너질 것처럼. 도연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들어 있었다. 상처와 배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연민. 윤정은 흔들리는 숨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날 나는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누구의 가족입니까? 당신이 지킨 건 가족이 아니라 당신의 권력이었습니다. 정철이 고개를 들며 겨우 끼어들었다. 윤정 여사, 제발 이제는 사실을 말하십시오. 도연 씨도 할인이도 더는 속이시면 안 됩니다. 윤정은 정철을 바라보며 말없이 턱을 굳혔다.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순간이 되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윤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도연아? 목소리는 기묘하게 흔들리는 힘을 품고 있었다. 그날 널 지키기 위해서였다. 도연은 가까스로 목소리를 냈다. 지킨다고요? 진실을 빼앗고 누군가의 삶을 짓밟으면서 그게 지키는 겁니까? 윤정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남자는 위험한 사람이었다. 민수는 단호하게 끊었다. 나는 죄가 없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고. 윤정의 목이 멈췄다. 도연이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다. 어머니, 제가 그 사람의 아들입니까? 그 질문은 가게 안에 가득한 공기를 찢어내는 칼날과 같았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다. 민수는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오래 참아온 희망이 동시에 있었다. 그러나 윤정은 마침내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아니다. 넌 그의 아들이 아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무릎이 잠시 꺾일 듯 흔들렸다. 윤정은 이어서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오해하게 될까봐 그 남자를 멀리했고 몰아냈다. 도연은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윤정은 더 이상 강한 여주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깨지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렇다. 나는 무서웠다. 너를 잃을까봐, 이 집이 무너질까봐. 그 고백은 늦었고 무겁고 잔인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정철은 고개를 돌렸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진실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다. 가게 안의 조명은 조용히 흔들렸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30년 동안 지워지지 않던 상처의 모양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상처가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택의 거대한 홀은 불이 모두 꺼져 있었고 응접실의 작은 조명만이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어둠과 빛이 사선으로 교차하는 공간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고 무겁게 드리워졌습니다. 윤정은 응접실의 중후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평소처럼 단단하게 굳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동자에서만은 무엇인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눈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새벽의 그늘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말씀하시죠. 도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기름기 하나 없는 피곤한 결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숨을 골라 차분한 척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남자 민수, 그는 우리 가문과 어울릴 사람이 아니었다. 너를 그 사람 곁에 둘 순 없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참을 수 없는 경계에 다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그 사람을 파면시키고 누명 씌우고 결국 인생을 망가뜨린 이유가 그거였습니까? 윤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입은 여전히 가문의 권위를 지키려는 모양새였습니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민수 같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이로 살 순 없지 않느냐. 그 말에서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거칠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결국 저에게도 진실을 숨긴 겁니까? 윤정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응접실의 시계 초침만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때 서희가 방 밖에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머리를 정리할 틈조차 없었던 득그녀의 얼굴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연 시두분 목소리가 거칠길래 혹시 무슨 일이? 도연은 고개를 꺾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마르고 눈빛이 흔들렸지만 결국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서희야, 이제 다 알게 될 거야. 서희는 손을 모은 채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불안과 함께 알아야만 한다는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십니까? 저희가 평생 믿고 살아온 이 가정의 절반이 거짓이란 말입니까? 윤정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강철 같은 표정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그래, 도연이는 민수의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는 구원처럼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절망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윤정의 이어진 말이 응접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딸 하리는. 도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방어선을 부숴버린 사람이 모든 것을 고백하려는 순간처럼
그 아이는 민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응접실의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그 말은 도연에게는 독이었고 서희에게는 칼이었고 윤정에게는 마지막 남은 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이 무너진 얼굴로도 손을 머리에 올렸습니다. 할인이가 민수 씨의 딸이라고요. 진실이 마침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찢고 나왔습니다. 에필로그. 서울 초봄 아침 인형가게. 겨울이 미처 떠나지 않은 골목 끝에 희미한 햇빛이 조용히 흘러들었습니다. 찬 기운 속에서도 사람들은 봄 냄새를 찾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인형가게 창문은 오늘따라 유난히 밝았습니다. 창틀에 걸린 얇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오래 잠들었던 공간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낡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작은 토끼 인형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 속에는 이제 조금은 부드러운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햇빛을 안고 들어온 작은 발자국 할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자 할인은 인형을 꼭 끌어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다시 고쳐야 해요. 아이의 말은 밝았고 그 밝음은 민수의 굳어있던 마음을 따뜻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어디 다녀오다가 다쳤구나. 자, 이리 주렴. 할인은 인형을 내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 요새 좀 시끄러워요. 근데 아빠는 할아버지 얘기하면 조용해져요. 민수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해맑게 말했다. 이상하죠. 근데 저는 그냥 좋아요. 할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창문 너머로 아침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민수의 굽은 어깨 위에 내려앉았고 골목의 오래된 먼지를 황금빛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민수와 할인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로 말없이 마주선 두 사람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잠시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손을 풀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에게 따뜻하게 해주셔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조금은 아릿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도연은 이어서 말했다. 언젠가 어머니가 숨긴 이야기들에 대한 답을 저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진실은 찾으려고 할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할인은 두 어른 사이를 번갈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봄 냄새 나요. 우리 셋이 같이 밖에 나가요. 민수는 그 말에 가만히 웃었고 도연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초봄의 바람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새로운 시작의 작은 숨결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끝에서 오래 닫혀있던 마음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봄처럼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